수막염, 메닌자이티스, 뇌와 척수의 보호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수막염 증상은 아이들이 더 걸릴 확률이 높다. 이 글에서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단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막염 증상 1. 강한 두통. 어린아이들에게 두통은 참기가 어렵다. 때때로 이 통증이 아이들의 목까지 다다르기도 한다. 신생아의 경우 튀어나온 숨구멍은 감염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복통, 구역질, 구토 이런 증상들은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이 증상들과 더불어 환자들은 입맛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의 일부는 고통스러운 복부 경련의 반응 때문이다. 3. 광민감증. 수막염 사례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문제는 광선공포증으로 눈부심 또는 광민감증으로도 알려져 있다. 많은 양의 빛, 특히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동시에 구역질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광공포증이 찾아오게 된다. 경부 광직 감염으로 고통받는 아이의 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알아보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환자들은 다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뒤로 기대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 자세는 목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목을 쭉 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5. 물체가 둘러 보이는 증상과 열. 아이들은 어떤 물건에 시선을 집중할 때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바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 때문이다. 열은 주요 증상이다. 수막염을 앓는 아이들은 경련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추위를 호소한다. 체온이 오르면 조절하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열은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항상 분별이 가능한 다른 증상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6. 피부 발진. 피부 발진이나 건조증들은 수막염을 앓는 아이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아이에게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유리컵 하나만 있으면 된다. 컵을 발진 부위에 대고 눌러서 피부색이 옅어지는지를 보자. 피부색이 옅어진다면 수막염 증상은 아니다. 하지만 발진의 색깔이 그대로라면 병원에 찾아가 보아야 한다. 이 질환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감염 증상이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에 아주 민감해져야 한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전문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가 수막염 양성으로 나왔다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막염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사용해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수막염도 있다. 현재로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수막염 및 접종이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막구균 백신, 헤모필루스 백신, 폐렴구균 백신. 이 중 일부는 특정 예방접종 목록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백신들이 아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세균의 특정 항원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들은 수막염 감염을 어떻게 나타낼까? 신생아 또는 유아들의 수막염 사례를 보면 짜증이 난 듯 보이거나 긴장해 있거나 혹은 입맛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열이 그쳐 신호이지만 저체온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불안정한 호흡이나 경련이 눈에 보이는 증상일 수 있다. 신생아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있다. 두개골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의 숨구멍이나 부드러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수막염 증상은 소아과 의사가 아이의 중추신경계를 검사하면 보이게 된다. 수막구균으로 인해서 붉은 반점이 생길 수도 있다. 수막염이 어린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어떠한 징후라도 보인다면 감염의 가능성을 검진하기 위해서 요 추천자를 받는 것이 좋다. 신생아에게 뚜렷한 원인이 없이 열이 난다면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전문의는 요 추천자를 실시할 수 있다.